저 오늘도 삼각김밥 먹었어요. 멸치 좀 올려서 삼각김밥에 라면 세트 먹게 해주세요. 제가 한 달 뒤에 300% 이상으로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 KPI가 너무 못 미친다. 성과가 너무 안 나왔다.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뭐 리소스가 덜 든다거나 예산이 크다고 해서 더 리소스가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도 거기에 좀 답답하셨던 마음에 지금 누가 제일 바쁠까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받았던 말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시겠다. 나 지금 준비 중이었는데. 네, AMPM 글로벌 마케터분들을 위한 콘텐츠 마케팅 아지트 마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아지트의 PD 조윤호이고요. 오늘도 이제 저번 1화 때 출연하신 세 분의 마케터분들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3팀의 최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1본부 2팀 이혜진입니다. 지난 1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편집도 너무 잘 되고 맞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게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그래 근데 봤는데 저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실제로 만족도가 높고 이번 영상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장소가 장소인지라 해야겠습니다. 저는 조금 못생기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좀 호탕하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다 약간 실물이 조금 낫기는 해요. 네. 실물이 낫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실물 위주의 마케터분들. 저번 시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완전 마케터 신입 때 있었던 얘기들을 주로 풀었던 느낌이라서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실수 회상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이번 화도 좀 기대가 되군요. 오늘의 주제는 이 말만은 하지 말아달란 말이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케터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말들 굉장히 유행하죠. 그 화려하면서 심플하게 맞아요. 이런 말들이 좀 유명한데 마케터분들도 아무래도 광고주분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진짜 많이 듣는 말들 있잖아요. 뭐 어떤 말들 보통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이제 뭐 인바운드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제 인사이트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서 이게 아무래도 좀 제가 이제 광고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로 생각을 하시니까 아 대리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알아서의 범위가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알아서 잘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저 오늘도 막 삼각김밥 먹었어요. 그래서 멸치 좀 올려서 삼각김밥에 라면 세트 먹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 알아서 해줘라는 말이 되게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진짜 내가 이 광고 잘 해내야겠다. 진짜 삼각김밥에 라면 세트 먹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조금 책임감과 더불어 부담도 살짝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KPI가 정확히 뭐 로아스 300%, 500% 이렇게 정해두면 상관이 없는데 아 저희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대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저희야 잘 나오면 너무 좋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한편으로서는 좀 방향성을 잡기가 오히려 좀 더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삼각김밥 라면 세트는 진짜로 부담이 됐어요. 네. 삼각김밥 웬 말이에요. 네.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타사는 어떻게 해요? 경쟁사는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항상 고정적으로 멘트를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브랜드마다 인지도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사실 인력이나 리소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게 경쟁사의 세팅값이나 경쟁사의 현재 상황이 자사에 꼭 핏하게 맞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똑같이 피드백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늘 타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없어요? 다른데 뭐 잘 나오는 거 없어요? 이렇게 진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진짜 어디서 잘 나오고 있다. 뭐 새로운 게 획기적인 게 나타났다 하면은 바로 그냥 저희가 제안을 드리죠. 그쵸. 안 드리는 데는 진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서 성과를 내는 게 먼저인 거고 새로운 게 없어서 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거 없어요. 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저희만 이제 성과가 좀 부진한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했는데 사실상 좀 진짜 브랜드마다 다르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곤란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비슷한 업종이고 뭐 비슷한 물품을 판다고 해도 각각 이제 뭐 브랜드 스토리가 A라는 브랜드에서는 A-1이라는 좀 전략이 맞는다 하면은 그게 B라는 업체에 동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레퍼런스를 많이 찾는데 아무래도 레퍼런스를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타사를 좀 비교하기보다는 좀 내 업체에 맞는 것들을 이래저래 조합해가지고 좀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신규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아니면 뭐 GFA 광고 견적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버티컬 매체들이나 아니면 뭐 메가 플랫폼 매체들의 특성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다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키워드 세팅을 하거나 입찰가 조정을 하거나 예산을 조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 광고 얼마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럴 경우 저희가 참 당황스럽거든요. 왜냐면 이 업체의 상황도 모르고 이 업체가 메인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이 업체가 공격적일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무작정적으로 저희가 뭐 예산 이 정도 들어요?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혹시 지금 잡고 계시는 최대 예산이 어느 정도실까요? 라고 여쭤본 다음에 이 예산 내에서 그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매체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게 광고 매체별로 최소 이제 그 계약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정해진 그 한도 내에서 얼마나 조리 있게 잘 미디어 믹스를 하고 한 매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느냐가 중요해서 뭐 타 업체가 얼마나 쓰고 이게 얼만큼 성과가 나오려면 보통 얼마 정도 쓰세요? 라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 안에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를 좀 전략을 먼저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으로 먼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광고주분들 계실 텐데 분명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매체는 얼마, 이 매체는 얼마겠지라고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게 사실 아닙니다. 네, 사실 뭐 쓰는 만큼 저희가 예산이 있고 그리고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도라고 해야 되나 러프하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미트를 걸어두시면 그거를 말씀을 주시고 그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 관련해서는 광고주분의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광고주분께서 좀 어느 정도 저는 뭐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아무래도 그 비용을 잘 쓰는 입장에서 좀 여기저기 이제 딱딱딱딱딱 배치를 하기가 좀 더 좋기는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다른 데는 얼만큼 쓰는지 궁금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만큼 매출이 나오려면 얼만큼 로아스가 나오려면 얼마나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작정으로 이제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주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리고 있으니까 좀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예산이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하더라도 저희가 효율에 따라서 그 예산이 다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많이 썼다가 성과가 하락되는 매체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니까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뭐 2천만 원 써서 뭐 1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막 무작정 2천만 원을 쓰라고 권장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1억을 못 벌어다 드릴 수도 있고 더 벌어다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2천만 원 주시면 1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못 드립니다. 보장할 수가 없죠, 사실.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기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미팅을 가지실 때 이런 말은 정말 이건 너무 트라우마다 싶은 말들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KPI를 설정하잖아요. 그때 이제 광고주분께서 저희는 기존에 로아스가 이 정도 나왔는데 한 그보다 조금 높은 뭐 300% 목표로 KPI를 가져가 볼게요 해서 제가 한 달 뒤에 300% 이상으로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즌쯤에 근데 저희 KPI가 너무 못 미친다. 성과가 너무 안 나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프레스를 주세요. 그럼 사실 그 마케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거든요.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트라우마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 KPI에 초과 달성해서 성과 측면에서는 불만족스러우실 게 없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워 하시니까 중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아니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마케터는 진짜 성취감에 큰 이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근데 뭔가 그거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한테 좀 실망을 하신 모습을 보이면 사실 저희도 좀 실망스럽고 좀 사실 위축이 많이 되기는 하죠. 맞아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물론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성과를 좋게 더 매출을 많이 이렇게 욕심을 당연히 바라시는 예.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뭐 예상했던 KPI를 딱 달성을 했으면 사실 저희도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사전에 이야기된 게 없이 뭐 지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난처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목표가 갑자기 내부적으로 바뀌었는데 공유가 안 돼서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거의 최종본 마무리했는데 네. 다 해드렸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다 불만족스럽다 이러면은 좀 당황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문의를 받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때 보통 저는 처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산 같은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보통 생각하고 계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신가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예산이 있어요. 뭐 한 달에 저는 3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예산 내에서 이제 미디어 믹스를 짜서 전달을 드리고 실제 매체 세팅도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 시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줄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일을 2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거에 맞춰서 세팅값을 다 잡아놨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세팅을 한 번 더 수정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리소스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산과 또 광고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런 극한 조건에 완전 타이트한 예산 조건에서 난 이렇게까지 해봤다. 아니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해봤다. 이런 사례들 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적다 많다 이제 기준은 누구보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30만 원 미만의 검색 광고 이제 계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분양하고 이제 그런 용품을 파는 곳이었는데 이제 사실상 반려동물 쪽에 이제 키워드는 굉장히 비싸요, 입찰가가.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세부로 나가야 되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키워드 플러스 반려동물의 견종 플러스 이제 뒤에 뭐 다른 거 추가를 해서 근데 이제 3번 조합을 해야 되는데 지역도 뭐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렇게 다 나뉘니까 그룹마다 몇천 개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소재도 다르게 세팅해야 되지 되게 핏하게 세부를 잡고 들어가야 돼서 예산은 적은데 오히려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키워드를 하나하나 등록하고 소재 맞춤으로 이제 뭐 등록하고 이런 거가 엄청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뭐 리소스가 덜 든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크다고 해서 더 리소스가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타이트한 거에서 얼만큼 내가 최소한 그 최대한으로 얼마나 좀 키워드를 뽑아내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케터의 역량이 또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이제 또 성과를 봐가지고 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역량을 뽑아내서 좀 성과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키워드마다 뭐 이렇게 예상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폐가 아니라 동전 키워드 거의 그렇죠. 네. 그렇죠. 10원, 50원. 예. 저금통에 이렇게 동전 이렇게 넣듯이 하나 키워드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짜야 되겠네요. 맞아요. 인재님은 뭐 어떤 사례 저 있을까요? 같은 경우는 이제 3달에 100만 원 배너 광고였어요. 배너 광고 이제 메타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약 33만 원 정도인데 그럼 일 예산이 이제 하루에 10,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재도 그렇게 많이 테스트할 수가 없고 뭐 유입도 당연히 너무 적기도 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너무 적었어서 사실 제안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도 너무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적으면 저는 뭐 관리를 덜 해드린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볼 수 있는 데이터 지표가 그 모수가 점점 적어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리거나 판단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예산이라는 말 들어도 좀 한숨 나오지
같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예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짜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한마디에 이 사람의 예산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만지는 요 예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기도 하고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안 나오면 사실 저희 탓이잖아요. 네. 이게 데이터가 항상 보장된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을 바꿨을 때 다른 경쟁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희도 발빠르게 경쟁사 현재 흐름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는 요인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배너 광고 얘기가 나온 틈에 네.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그 이미지 소재들도 가끔씩은 이제 직접 제작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만들면은 광고주분과 이제 보내드리고 좀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피드백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광고주님이 이제 만든 배너 이미지를 보고 조금 더 트렌디하게 안 될까요? 조금 더 요즘 네, 유행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런 사례도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디자인 작업하기 전에 먼저 기획안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디 위치에 상단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 건지 A안, B안, C안 해서 3가지 안으로 다 그 기획안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안까지 다 전달드리고 디자인 작업까지 완료됐는데 사실 담당자분도 많이 바쁘시니까 기획안을 잘 못 보세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이 다 완료됐는데 급하게 수정 요청을 주시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컨펌 요청을 왜 드렸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좀 느끼긴 했어요. 이게 전날에 갑자기 이벤트 프로모션이 바뀌어서 뭐 급하게 광고 이미지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 품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좀 자잘한 수정건이더라도 진짜 뭐 프로모션 시작 뭐 하루 전날 적어도 세팅 라이브 최종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런 좀 급박한 수정건들이 좀 많이 타이트하기는 해요. 맞아요. 그럴 경우가 상당히 난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사실상 전 소재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GFA 같은 경우에는 B급 소재에서 가끔 전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주님 단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B급으로 가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저희는 이제 어느 소재에서 잘 나오고 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소구점을 드러내야지 전환이 매출액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제안을 드린 건데 이제 타협을 본 게 뭐 A안, B안 같이 우선은 노출을 시키고 성과 좋은 것만 하자 이랬는데 결국은 사실상 B안에서 이렇게 잘 나올 때도 있거든요. 물론 A안에서 잘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이제 조율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또 광고주분께서 문의를 주시는 게 이제 소재 제작도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저희 회사 마케터 분들은 뭐 제작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제작을 다른 외주 쪽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마케터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디자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기획안을 뭐 전달드릴 때도 있지만 저는 소재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건 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브랜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저보다 당연히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요즘 유행하는 소재의 뭐 레퍼런스나 유형이나 문구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잘 알잖아요. 하도 많이 광고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달을 드리되 실제 제작은 브랜드 색깔을 맞춰서 넣어달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유진님은 직접 만드시는 편이에요? 외주 맡길 때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밈들, 뭐 특히 작년 겨울쯤에는 뭐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약간 초등학생 감성이긴 한데 뭐 그런 퉁퉁퉁퉁퉁 싸우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뭐예요? 진짜요? 그 기다란 나무 뭐 나무같이 캐릭터가 있어요. 생긴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게 있는데 마케터 분이 먼저 이제 그런 B급이나 아니면은 지금 딱 사용하면 좋을 밈들 아니면은 광고주분이 이걸 반대로 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좀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 뭐 챗GPT를 활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를 최대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뭐 쇼츠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임급동 동영상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고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딱 제가 퉁퉁퉁퉁 그러니까 바로 하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너무 그런 것들에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런 편이에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상시용으로 돌리는 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소재를 제작하지는 않는 편이고, 사실상 소비자들도 이런 트렌드는 모두 저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소비자들도 피로도가 높을 것 같고, 이게 진짜 자사의 광고인 건지 아니면 타사랑 비슷한 광고인 건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좀 그런 계절감, 요 정도? 계절감을 좀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이벤트, 좀 큰 빅 이벤트가 아니라면 가정의 달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막 잘 모르고. 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밈을 잘 알긴 하는데 저희 광고 소재 뭐 기획안을 드리거나 이럴 때는 실제로 적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브랜드마다 이미지가 다르고 자사에서 원하시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그럼 무드랑 전혀 다르게 뭐 퉁퉁퉁퉁 아니면 뭐 전에 그 약간 B급 소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진짜요? 어떤 소재?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아직 오픈이 안 된 소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성과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저는 좋을까요?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고주분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요즘 유행하는 뭐 밈이나 유행어들을 한번 넣어서 소재를 제작해봐달라라고 요청을 주셔서 이번에 제가 기획을 해서 전달을 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렸지만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그 밈이랑 만약에 자사의 상황이랑 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진짜 매출 팡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인펜 업체를 제가 하고 있다면 퉁퉁퉁퉁 사인펜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집 가서 그 밈 진짜 확인하겠습니다. 약간 띠용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밈은 아무래도 저도 이게 좀 위험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범용적으로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이런 밈 같은 거는 확실히 위험 요소가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기간도 워낙 좀 짧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휘발성이 워낙 강하다는 거.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해주신 게 알아서 잘. 마케터님께서 알아서 알잘딱깔센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기는 한데 좀 이거는 너무 어렵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싶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저 있는데 담당자분이 약간 요즘 흔히 말하는 판교어라고 하죠.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판교어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판교 사투리. 판교 사투리요. 판교 사투리 모르시나요? 또 몰라요, 저만? 저만 몰라요, 또? 뭐 제일 베이직한 거는 뭐 네. 어쩌고저쩌고 뭐 디벨롭 해주시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제일 베이직한 거 이것도 판교 사투리예요. 맞아요. 잠깐만, 물 들으셨네. 맞아요. 이거 모르시면 겟아웃 해주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완전 알겠어요. 네. 이제 거기서 저희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랑 담당자분이 쓰시는 용어가 이제 충돌이 있으니까 제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잠시만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라고 묻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보면은 약간 판교 사투리, 저희는 물론 가산이지만 가산 사투리가 아니라 판교 사투리를 살짝 저도 쓰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쓰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좀 더 디벨롭 해주세요. 맞아요. 이거 노티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제가 쓰고 있었네요. 아, 네. 그런가요? 판교 사투리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요. 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디벨롭 지금 노티 나왔던 얘기 제가 다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잘 안 씁니다. 진짜요?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수능 네, 비만. 이거 개발해 주세요. 개발해 이거 주세요.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제일 당황했던 게 담당자분이 저희 이번 달 콜 언제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콜이 진짜 전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줌 미팅을 말씀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어렵다. 그런 식으로 용어에 좀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그걸 진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알잘딱깔센이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눈치껏 사실 빠릿빠릿하게 뭔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판교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 듣는 용어라면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랑 또 마케터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재빠르게 구글링 하거나 네이버에 검색해봐서 그 비즈니스 용어를 좀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업계마다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인재님은 좀 어떤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요거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알잘딱깔센이라고 한다면 사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광고를 좀 관리해달라 이런 의미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알아서 잘 광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내가 내 돈처럼 정말 광고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저는 안 좋아지면 제 것처럼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조금 더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자유롭게 더 제안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진행할 때도 조금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합니다. 대신 이제 안 나오면은 큰일이죠. 안 나오면은 이제 사실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딱 잘 해달라고 해서 알아서 딱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이게 탓이 이쪽으로 오니까. 맞아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소영님은 아까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저는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무게감이 솔직히 조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알잘딱깔센이라는 용어가 좀 센스 있게 좀 크로스 체크를 하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부검 뭐 라이브 하루 전 아니면 뭐 다른 광고 라이브 하루 전에 뭐 랜딩 페이지를 검수를 한 번 더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재를 전달 주셨을 때 일정을 크로스 체크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실제로 잘못을 전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주님이 잘못 전달 주셨는데 크로스 체크를 안 한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제가 필수로 해야 되는 작업은 맞았는데 뭔가 알잘딱깔센의 한 번의 실수가 전부 다 이제 제가 내 틀리드랑 연관되기는 하니까 이게 참 좀 세밀한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알잘딱깔센이 되지 못하면 좀 자책감도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망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 직업이 참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체크 꼭 무조건. 내가 알아서 이거 뭐 라이브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드리고 항상 2차로 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빗나가는 거 없이 좀 하려고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들 체크를 하시고 또 그래서 좀 저번 1화 때도 말씀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야근도 살짝씩 좀 이렇게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요청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케터님 이거 내일 당장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내일 당장 라이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근도 있고 내부 맞아요. 영상 촬영이라든지 교육 일정도 다 사실 일정이 픽스가 되어 있는데 담당자분께서 당일 급하게 요청 주신 급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지만 그렇죠. 사정상 사실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당장 지금 급건으로 요청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뭐 프로모션 기간이라든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소재들이나 세팅건이 주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뷰티 업종이었는데 시즌이 매번 바뀌고 프로모션 일정이 매번 바뀌고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뭐 가장 사소하게는 뭐 메타 세팅부터 아니면 확장 소재까지 문구를 전부 다 변경해야 되고 이런 요청건이 좀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진행이 안 됐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일 요청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이 맞죠. 야근을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네. 또 해드리긴 해야죠. 네. 아 진짜 마음 같으면은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속으로만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 말하면 밖으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네요. 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빨랐으면은 사실 저희도 여유롭게 쳐낼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저도 꼭 퇴근 5분 전에 소재를 전달해 주시는 맞아요. 그 메일로 뭐 보내드리고 이제 카톡으로 뭐 대리님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저희는 9 to 6지만 뭐 7시나 8시까지 이제 근무하시는 광고주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다 보면은 업무 시간이 아무래도 유동적이시니까 좀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5분 전에 이제 요청을 주시는데 저는 늘 항상 빠르게 세팅은 해요. 세팅은 하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끌어오르죠. 사실 저희가 이제 6시 업무 마감이라 조금 더 빨리 전달해 주시면 좋기는 하겠다 이랬는데 뭔가 내부에서도 그 디자인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그렇게 고정적으로 있어서 늘 그때 요청을 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세팅건은 아니어서 그냥 뭐 네 알겠습니다 뭐 처리하고 퇴근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드리고는 하죠. 저는 좀 가장 아쉬운 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금요일에 뭐 퇴근 전 이때쯤에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라든지 네이버 매체나 뭐 카카오 매체든지 이런 소재를 뒤늦게 전달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야근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검수 때문에 광고가 못 돌아가요. 맞죠. 왜냐면 저희는 야근할 수 있어도 네이버 분들은 야근을 못 할 수 있거든요. 집에 가야죠. 네, 그래서 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광고 라이브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이제 광고주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저희가 일을 안 하는구나. 맞아요. 사실 저희 탓이 아닙니다. 그거는 검수를 안 해주는 탓이에요. 맞아요. 그 검수가 요즘에 또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오래 저는 좀 걸려요. 기한을 넉넉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또 그 네이버나 뭐 그런 소재 검수가 다 사람이 하는 거라고. 네, 직접 맞아요. 해요, 진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 가이드라인 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맞는지 어디 이렇게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오늘 뭔가 실토회장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말할 건 해야죠. 저번 주에는 살짝 좀 웃어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진지해진 것 같네요. 약간 아무래도 슬픈 이야기고 저도 마케터와 저는 이제 약간 디자이너, PD의 입장에서다 보니까 공감대가 살짝 있으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런 실토회장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광고주분도 그렇고 우리 마케터분도 다른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파트너 관계라는 건 정립이 딱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시간도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맞습니다. 좀 내가 이렇게 보냈으면은 네. 웬만하면은 째깍째깍 보내주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갑자기 저녁 시간에 보내달라고 해서 밥 먹다가 밥 치우고서 이렇게 작업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보내줬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도 연락이 다시 안 오고 피드백이 안 오고 또 기다림 무한. 그 다음날도 안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럴 거면 밥이라도 편하게.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정이 닥쳐 왔을 때 나 이거 내가 해냄 이런 적도 좀 있으실까요? 근데 분명 이렇게 일을 해서 성과가 안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급하게 프로모션 건 뭐 신규 세팅을 해서 팡 터져서 좋은 뭐 성과를 얻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당연히 마케터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광고주분도 절대 없고 대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프티콘을 주기도 하고 대리님이 고생해 주셔서 뭐 성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거에 힘을 얻어서 조금 야근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퇴근 시간 전에 요청을 주시더라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극적인 성과가 아니더라도 늘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성취감에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네, 그쵸. 맞아요. 너무 사르르 녹아요. 네. 또 맞아요. 또 이제 아무리 그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열이 올라도 마지막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좋다. 윤재님은 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업종이었어요. 분양업종이었는데 당장 막 내일 모레부터 광고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분양업종은 이제 금토일 이 주말 요일 때가 사실 제일 피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가장 많이 알아보고 하는 시간대라. 근데 그 요청이 온 게 수요일 저녁쯤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급하게 네이버 키워드 세팅을 요청을 주셨는데 이제 키워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시, 구, 동, 동까지 구, 동까지 하면 사실 진짜 몇백 개거든요. 범위가 네.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캠페인 그룹 세팅을 모두 마쳤고 이제 다 끝났을 때가 아마 목요일 새벽 3시인가 그랬었어요. 네, 퇴근이 6시인데 이제 새벽 3시에 퇴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또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안 주무시고 대표님도 네, 저한테 이거 너무 고생하셨다 하시면서 다음날 이제 아메리카노 쿠폰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체한테는 딱 그때가 가장 중요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안 해드릴 수 있었는데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무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새벽 3시까지는 아메리카노는 딱 한 잔? 2잔입니다. 2잔? 케이크까지. 그러면 용서돼. 야, 달달하니 바로 풀리죠. 네. 그럼 바로 용서되죠. 예준님은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새벽까지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제 개인 연차 일정에 업무 요청을 주시면은 웬만하면 일정이 가능하다는 범주 내에서는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이게 마케터분들마다 업무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도 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근을 안 하는 게 가장 저희 입장에서도 베스트인데 맞죠. 뭐 야근을 할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사실상 간단한 거라면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죠. 필요하다면 또 할 수밖에 없긴 하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요거는 좀 너무 열받았다.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저는 타 마케터와의 비교. 비교는 사실 그 대상이 누구든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말들이 정확하게 텍스트가 그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광고주분께서 이제 다른 마케터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비교를 당했을 때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대행사랑 이제 비교를 네. 하거나, 네, 다른 마케터랑 비교했을 때, 맞아요. 아니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했을 땐 더 잘 됐었는데, 맡기고 나서 떨어졌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시즌과 지금 시즌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때 이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또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비교는 그쵸. 누구나 비교를 당하면은 맞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서로 자제하자. 제가 가장 열받았던 말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없어요. 네. 광고주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사실 뭐 감정적으로 열이 받거나 했던 적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시겠다. 나 지금 준비 중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네. 저는 왜냐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일할 때 감정을 잘 안 섞는 편이에요. 그건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화나지도 않고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사의 말씀에 성취감을 되게 많이 얻는다고 했잖아요. 뭐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 번은 외근 일정이 있어서 그때 급건 요청을 주셔서 아 제가 지금은 못하고 6시 이후에 복귀하더라도 세팅은 다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답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근 중이었으니까 통화도 할 수가 없고 이게 텍스트로 아 죄송하다 지금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외근이어서 복귀 후에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대표님도 거기에 좀 답답하셨던 마음에 지금 누가 제일 바쁠까요?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시나 이렇게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너무 크게 대인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급하게 요청드린 거니까 이후에라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 좀 그 부분에서 되게 진짜로 좀 열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저도 미리 노티 못 드린 점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결론은 이제 뭐 잘 풀렸지만 좀 그때 진짜 열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쵸. 조금만 기다리시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한번 열받았던 경험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셨잖아요. 네, 저는 없었어요. 저희만. 네, 맞습니다. 혼자만 쏙 빠져나가고 어허.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오늘은 좀 자를 게 좀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업종이든 어떤 직업이든 좀 열받았던 기억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나 일하면서 좀 이런 말은 조금 힘들었다 아니면 조금 열받았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화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마케터 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PPL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에 PPL 음료수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 여기 딱 이제 이렇게 네, 여기에 딱 음료수. 맞습니다. 배너 이미지 딱 하나 놓기 좋거든요. 저희 마케터 4명이 여기에다 광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PPL도 힘써주시는 이제 마케터분들이시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돌아올 마케팅 아지트 마리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